첫 번째 경기 한국가스공사 대 울산모비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가스공사는 원정에서 펼쳐진 직전 경기를 승리하며 2위권을 추격했다. 최근 경기를 잘 풀어놓고도 역전패한 경우가 많았고 다소 하락세의 페이스였는데 중요한 경기를 승리했다. 이대영과 트레이드되어 온 김준일이 첫 경기부터 니콜슨과 좋은 합을 보이며 14.8리바운드 6어시스트 등으로 맹활약했고 전현우가 성공률 83%로 3점슛 5개를 성공했다. 모비스는 홈경기에서 패하며 주춤했다. 집요하게 골밑을 공략하며 25.12리바운드를 기록한 숀 롱의 후반 활약이 있었고 장재석이 모처럼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했지만 백코트에 부진이 있었고 이대현의 가세 효과도 아쉬웠다. 박무빈과 이우석 등 팀을 이끌어야 할 앞선 선수들의 공격 적극성 결여도 패인이었다. 가스공사의 승리를 본다. 니콜슨과 합이 좋지 않았던 이대현과는 달리 조금 더 빠르고 수비가 되는 김준일의 가세 효과가 확실했고 벨랑겔과 정성우의 백코트 듀오도 모비스 상대로 우위를 보였다. 모비스는 외인 선수들의 득점이 나오지만 다소 겉도는 플레이가 많기에 니콜슨과 은도의 상대로 어려운 경기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경기 서울 삼성 대 고양 소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삼성은 금요일 경기를 승리하며 고비를 넘겼다. 좋았던 분위기가 흔들리며 연패로 추락한 상황이었는데 소노 상대로 14점 차 승리를 거뒀다. 코버니 골밑을 장악하며 19분간 리바운드 18개를 잡아냈고 벤치에서 출전한 구탕의 에너지도 대단했다. 흥분한 데릭슨을 진정시킨 이정현은 10.7어시스트로 본인의 역할을 충분히 해냈다. 소노는 시즌 후반 팀의 에이스 역할을 잘해주는 캔바오가 26점을 기록하며 활약했지만 팀이 전체적으로 야투 난조에 빠지며 완패했다. 워낙 득점력이 떨어지는 외인 조합이긴 하지만 카파와 번지의 득점 합이 10점도 되지 않았기에 추격의 동력을 얻지 못한 것도 패인이었다. 삼성의 승리를 본다. 소노는 이정현과 김진유 등 팀에서 가장 중요한 공수의 핵이 빠진 데다 윌리엄스가 미국으로 돌아간 이후 외인 선수들의 득점력이 너무 떨어진다. 코번이 엄청난 사이즈와 적극성을 앞세워 골밑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고 이정현과 이원석 등이 매치업을 압도할 삼성이 승리하고 연승에 성공할 수 있다. 임동석과 함준우, 정희재 등으로는 이재도의 부담을 덜어주기 어려운 소노다. 세 번째 경기 KT 손익붐 대 서울 SK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KT는 DB에 이어 리그 선두를 만나는 백투백이다. 그러나 그들보다 순위가 높은 팀과 비교해도 선수단 구성은 더 낮기에 일정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허웅과 하윤기의 체력 부담을 덜어줄 카굴랑안과 박준영이 있고 문성곤도 최근 20분을 소화할 수 있는 몸 상태다. 직전 대결에서 아쉽게 패했기에 SK 상대로는 리벤지 의사가 클 것이다. SK는 홈에서 정관장을 상대한 이후 수원으로 건너와 KT를 만난다. 자밀 원희가 워낙 많은 출전 시간을 소화 중이기에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체력적으로도 리그 최고의 선수라는 점을 간과하기 어렵다. 안영준과 김선영, 오재현 등 주전 선수들도 최고의 몸 상태기에 통신사 라이벌 상대로 연승에 도전한다. KT의 승리를 본다. 프레임이 다소 아쉬운 해먼즈 상대로 원희가 엄청난 상체를 앞세워 페인트존을 공략할 수 있는 SK다. 그러나 벤치 문제가 늘 있는 팀이기에 로스터가 좋은 KT 상대로 체력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트랜지션 위주의 팀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KT가 활발한 로테이션을 통한 체력전을 유도하며 승리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우리은행 대 삼성생명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목요일 홈경기에서 썸에 패했다. 승리하면 썸과 승차를 2경기까지 벌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전반 야투 난조가 패배로 이어졌다. 상대의 거센 견제 속에도 20점을 기록한 김단비가 잘해줬고 김혜진이 김소니와 수비를 책임지며 외곽포를 가동했는데 다른 선수들의 부진이 있었다. 때문에 하루 휴식 이후 경기에 나서는 삼성생명 상대로 강점인 체력전을 구사하며 승부를 볼 것이다. 삼성생명은 지난 금요일 원정 경기에서 하나은행에 패하며 1위 추격의 동력을 잃었다. 하나은행에 연패하는 등 3연패를 당했고 선두권과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리그에서 선수 구성에 가장 강점이 있기에 우승에 도전한 이번 시즌인데 키아나 스미스가 부상으로 아웃당한 이후 경기력 저하가 크다. 배혜윤과 이해란 등이 힘을 내고 있긴 하지만 볼핸들러 문제가 있다. 우리은행의 승리를 본다. 삼성생명은 배혜윤과 강유림, 이해란 등 리그 최고 수준의 프론트코트를 보유했지만 그들에게 안정적인 찬스를 만들어주는 백코트 자원이 보이지 않는다. 배혜윤이 김단비에게 늘 약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정규리그 우승을 위해 1승이 중요한 팀이고 김단비가 에이스 대결을 압도할 우리은행이 승리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OK금융그룹 대 KB손해보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OK는 직전 경기에서 삼성화재에 승리하며 연승에 성공했다. 원정이었기에 어려운 경기가 예상됐는데 박창성과 박원민 등 미들블로커 듀오가 블로킹 9점을 합작하는 등 높이 싸움을 밀리지 않았고 신호진이 팀의 에이스로 역할을 잘했다. 외인 아포지신 크리스가 벤치에 머문 경기였지만 김웅비와 김건우 등이 역할을 잘해줬다.
KB는 주중 경기에서 현캐를 잡고 현캐의 엄청난 연승 행진을 가로막았다. 공격 성공률에서 10% 이상을 앞선 데다 범실 개수도 5개 적은 등 한 세트도 내주지 않은 완승이었다. 비에나는 높이가 좋은 현캐의 중앙 상대로 71%의 성공률을 기록하며 26점을 뽑아냈고 야쿠비 공수에서 팀의 중심을 잘 잡아줬다. 황태기가 건강하게 돌아온 것도 이리 격침의 큰 이유였다. KB의 승리를 본다. OK가 연승을 달리며 토탈 배구를 보여주는 최근이긴 하지만 KB 상대로는 그런 강세를 이어가기 어렵다. 현재 최고의 폼을 자랑하는 비에나가 OK의 블로커진 상대로도 확실한 공격 득점을 만들 수 있고 황태기가 안정적으로 공격수들을 살릴 KB가 승리할 것이다. 6번째 경기 흥국생명 대 페퍼저축은행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흥국생명은 지난 목요일 원정 경기에서 얻은 것이 많다. 도로공사 상대로 셧아웃 승리를 따내며 6연승에 성공했고 이익권과 격차를 다시 벌렸다. 게다가 완승을 거뒀기에 추측 선수들이 체력 소진 없이 이 경기를 준비할 수 있다. 마테이코가 다시 한번 도로공사 상대로 강점을 보인 경기였는데 65%의 성공률로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했고 피치가 중앙에서 상대를 압도했다. 페퍼는 접전이 펼쳐진 지난 수요일 원정 경기에서 GS에 승리했다. 3세트 7점 차로 뒤졌던 경기를 잡아내며 모멘텀을 내주지 않았고 5세트의 막판 연속 득점이 컸다. 웨인 아포짓 스파이커인 테일러가 42%의 성공률로 33점을 터뜨렸고 이한비의 지원도 확실했다. 박정아가 기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테일러와 장희 등 웨인 선수들의 활약이 빛났다. 흥국생명의 승리를 본다. 페퍼가 GS전 역전승으로 기세를 올리긴 했지만 6연승의 상승세인 흥국생명 상대로 변수를 만들긴 어렵다. 특히 세터 리스크가 이어지는 원정팀과 달리 흥국은 이고니 커리어를 통틀어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기에 다양한 공격수들을 잘 살릴 수 있다. 흥국이 연승에 성공하며 1위를 더 공고히 할 것이다. 조합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조건 없으며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스포츠 당첨 어렵지만 그건 어떻게 하냐의 차이입니다. 두 눈으로 어떤 차이인지 직접 확인하시고 우리 모두 같이 승리합시다.